안녕하세요. 조선산타입니다. 오늘은 며칠이야? 우리 27일인가요? 27일. 자, 목요일 맞네. 27일. 6시 10분이고요. 장마는 이제 끝났다고 하네요. 장마 아웃. 대신에 이제 역대급 폭염이 예상돼. 9시만 되면 8시 반 9시 땡 넘으면 어마어마하더라고. 어마어마해.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인가? 그분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뭐 이런 얘기 쭉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양자역학 관련해서 빛은 알갱이일 수 있답니다. 알갱이. 쉽게 빛은 알갱이다.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되면 따가운 거 아니야? 파바바바. 빛이 알갱이래. 알갱이. 저 먼 우주에서 날라온 알갱이. 어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그죠?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탄핵까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버넌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사람들은 어떤 정부 기조가 있는지. 정권 초기에 나온 실기로 인해서 이태원 참사 얘기하는 거죠. 16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사망한 상태잖아. 근데 그 정권 중기 말기였으면은 아마도 그 퇴임 압박이나 관련한 내용으로 버티지를 못했을 텐데, 그죠? 정권 초에 퇴임을 했다가는 유사일에 처음으로 임기 초반부터 그냥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긴박하고도 엄혹한 어떤 위기의식이 내각에 퍼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임기 초반에 잘해보겠다고 마약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전격적으로 내사를 하고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권을 후려치는 말이죠. 정권을 후려치는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태하고도 유사하다는 내용이 소름 끼친다는 거죠. 그 끝날 것 같지 않던 박근혜 정부도 말이죠. 끝날 것 같지 않던 박근혜 정부도 2016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모 기자의 탐사 보도로 인해서 최순실이라는, 거기에 빨대 꽂은 대기업들, 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준, 그죠? 난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제일모직 관련된 내용으로, 진짠가요? 제일모직이 막
이상하리 많지. 주주로서 어떤 삼성전자였나요? 모직회사가 왜 이런저런 회사를 합병을 하는데, 아니 저기 흡수를 하는데 이상하리 많지. 이게 기업이, 삼성이라는 글자는 맞지만 되게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주주, 그때 그랬어. 근데 뭐 우리 일반 서민들은 관련한 내용으로 그러려니 생각을 했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당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이제 야당이라든가 이런 제야 기자들, 주류 기자가 아니고, 그렇게 보면 진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걸 수 있어요. 주류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 부담이 되는 거지. 주류가 가지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지. 어? 바로 기득권, 밥그릇. 그런 게 다 죄다 깨지잖아. 최순실이 비선으로서 여당의 인선에 주로 막강한 힘을,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했겠지만, 모르면서도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사람들이 꽤 될걸요, 당시. 왜냐면은 그렇게 된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가버넌스들이 전부 무너지게 되면은 내 호구가 위협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 호구가 거기서 다가오는 현실과, 거기서 다가오는 현실적인 나의 어떤 다가오는 영향과, 그리고 지켜나가야 되는 도덕성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고민이 된다는 얘기지. 어제 한 학자가 있는데, 주류 역사 고고학자들과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원전 11,600년 심지어 20,000년 이전에 이루어져 있던 어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인류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이 하나씩 둘씩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에 주목해야 된다는 다큐멘터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최근이죠, 최근. 말레이시아가 과거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이 거대한 대륙이었다는 내용이죠. 근데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기원전 11,600년 전에 간빙기를 지나서 일제히 하루 이틀 만에 온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대홍수가 났다는 부분이 거의 그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대 서사에 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 중국, 뭐 인도, 터키에, 말레이, 멕시코 등에 남아있는 고대 거대한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만약에 수천 년 동안 진행해오던 지구의 엄혹한 냉장 시기가 있었는데, 냉방 시기가 있었다. 아이스기가 있었는데, 참혹한 이제 저온이죠. 지구 생태계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갑자기 바뀜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만에 온도가 급격히 오르는 거야.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과학도로서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역사적인 유물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거죠. 일제히 그 지구에 있는 수면이 일제히 올라가는 거죠. 갑자기. 초거대 문명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초거대 문명들이. 그렇게야 설명되는 문명들이 많나 봐요. 말레이에 있는 어떤 그 주상절개로 인한 그걸 석재로 쓴 초거대 문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거대 문명이. 건축물이 있다는 건축물. 그 다음에 일전에도 얘기했던 케베클리 대패, 트리키에 지역에 이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그리고 속속들이 밝혀지는 비팍의 내부 투시 검사를 통한 기원전 22,000년, 15,000년부터 22,000년 전, 22,000년 전에 거대 건축물이 지하에 잠겨져 있다는 거죠. 기원전 2만 년. 기원전 2만 년이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고전적 역사는 다 폐기돼야 돼. 전부 다. 전부 폐기돼야 된다고. 어머씨, 이거. 그동안 밥 먹고 있던 그 역사학자들은 전부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 빠져야 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주류로 가게 된다는 거야. 증명되어 나오는 역사적인 유물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전자의 어떤 사회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주류와 비주류와의 다툼이 진실과는 다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새삼스러운 우리 한계 내지는 참고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좋고 나쁘다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 학문적인 의미나 사실적인 의미로는 맞는 의미겠지만 기존에 그거 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있던 단체들이 어느 한순간 자신이 순진한 의견으로 인정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지. 왜냐면 내가 꿀 빨고 있던 어떤 현재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어요. 이상민 장관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지고 있던 어떤, 잠시만요. 기름 넣어요.
기름을 넣고 왔습니다. 1415원까지 올랐네. 아씨, 얼마 전까지 1320원이었는데 보조금을 뺐나? 아무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LG 없는 우리 인간사에서 가지고 있는 주도권에 관련된 내용이 한 근거와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역사학계에서 가지고 있는 학설 발견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합리적인 발견인데도 그 발견한 사람이 뭐 자신이 갖고 있는 학파가 없다는 내용이지. 두 번째로 비선 조직 관련된 내용의 정보 조직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 초반에 그들이 움직이는 내용의 비리가 잡히더라도 쉽사리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는 이유라는 것이 주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시놉시스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인정되는 순간 들키지도 않았는데 쓸데없이 인정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가 위협받는다는 거죠. 이상민 장관 관련 건도 그래요. 현재 이루어지는 작년에 그 정권 초반이었던 자신의 취임이 일개 장관의 탄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파는 일파만파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탄핵이 임용되는 순간 어제 끝났지만 기각이 됐지만 정치적인 해석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실험적으로 물론 사법부 그리고 헌재의 높은 법리 해석과 그런 법률적인 고도의 해석은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이상민 장관의 어떤 탄핵이 임명이 됐다라면은 조기 레임덕은 불가피하고 내년 4월에 있는 총선 관련된 내용에 복잡한 시각들이 반영될 거라는 얘기죠. 일단은 방어를 한 거잖아요. 여당은 운이 좋았던 거지. 자, 그렇게 봤을 때 유가족들에 관련된 내용은 또 참혹한 거예요. 유가족 얼마나 분한 자신들의 복잡한 심정들을 카메라가 담아줬는지 어제는 참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 그걸 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우익들은 그걸 조롱을 하고 있질 않나. 그 덩어리 같은 자신의 자식들이 죽음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 힘없는 어머니의 슬픈 울음, 그 안국동 헌재에서 쭉 걸어 나오면서 슬프더라. 슬퍼. 그 헌재 쪽에서 쭉 걸어 나오잖아요. 그 사거리 쪽으로, 남쪽으로, 경복궁 방향 쪽으로. 경복궁이 아니라 이 종로 방향으로 걸어 나와야 되는데 카메라들이 그녀를 쫓으면서 그러는데 그녀는 힘없는 한 보통 시민인데 억울해서 이제 자신을 책임지지 못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탄핵 임용을 바라보기 위해서 갔던데
웬걸 기각이든 억울하다고 거기서 땅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것 같고 우리가 일터로 나간 한 엉엉 울면서 힘없는 백성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카메라에 느껴져 있죠. 이게 거하게 이렇게 거창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슬프게 우는 거는 또 다른 또막 나가는 막 이런 시위자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치면서 주장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모습이더라고. 그게 또 오히려 진짜 슬펐어. 생업에 나가야 되니까 부랴부랴 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막 한 60% 정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흑흑흑 보면서 카메라들 쫓아가는 거야. 말도 못해. 몰라요, 그는. 아휴, 이상입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산타는 또 일하러 갑니다. 저도 따뜻했습니다.